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의영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 자, 벌써 한 주의 중반을 금방 갑니다. 자, 25년 국가직 구급문제 행정작용 중 기소과 재량인데요. 이거 한번 정리해보고 또 저랑 같이 문제 풀면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또 빠삭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정의영과 함께하는 매일행정법 가봅시다. 스타트! 자, 기속과 재량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일단 기속과 재량을 봐야죠. 행정위 편에 있죠. 네, 이거 한번 볼게요. 행정위 편에 행정행위. 자, 개념도 보고 그다음에 종류. 그랬을 때 행정위 종류를 자, 침입과 수익과 복효죠. 그래갖고 효력에 따른 분류도 하고 효력에 따라 분류. 효력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는 침입, 수익, 복효.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기속, 법률의 구속 여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기속과 또는 기속 재량. 대부분 이건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쓰면 좋죠. 기속과 기속 재량, 재량과 자유 재량 또는 자유 재량.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속과 기속 재량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어차피 재량은 자유재량이니까 앞에 자유자를 빼면 재량이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기속과 재량. 원래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속이라는 개념과 재량이라는 개념을 나눴었죠. 기속이라는 개념과 재량이라는 행정행위를 기속과 재량으로 나누는데 그걸 뭐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 행정위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위가 탁 나왔어요. 4만원 과태료. 4만원 과태료. 이거 행정이다 라고 했을 적에 이걸 탁 보는 순간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근거법을 갖다 보면 이 근거법에 무단주차 했을 때 4만원 과태료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 근거법을 봤을 때 무단주차 했을 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4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만 해야죠. 이럴 때는 행정위가 1번, 2번일 때는 기속이라고 하는 거, 기속행위라고 하고. 그런데 자, 무단주차 했을 때 4만원 과태료, 4만원 이하의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4만원은 5만원, 8만원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도 4만원 했잖아요. 그럴 때 뭐라 한다?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결국 뭐냐면 법의 규정, 법률을 해석해보면 이리적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사도 합니다. 법원이 독자적 심사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 법률을 해석하면 4만원이 나올지 5만원이 나올지 6만원이 나올지 안 나와요. 그냥 외적 경계 이거밖에 없어요. 내적으로 뭐가 되는지 법적 근거 없어요. 따라서 법률을 해석하면 이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만 한다? 내적으로 일반 원칙을 준수할 것,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 반에 따라는 남용. 그 다음에 이걸 내적 한계라고 합니다. 내적 한계를 위반했을 때 남용이라고 표현하고, 저 외적 한계를 위반했을 때, 반했을 때, 이럴 때를 일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법심사 안 했어요. 사법심사를 안 하다가 지금은 사법심사 합니다. 이거 행정소송법에 27조에 규정이 있어요. 소송법에 27조에 일탈남용 사법심사 합니다 써 있고요. 행정기본법에도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없이 행사해라, 제3자를 배려해라, 공익을 고려해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거죠. 과거에는 사법심사 안 하다가 사법심사하게 된 거예요. 기속행위는 사법심사하고 기속행위는 재량행위는 사법심사 안 하던 옛날에 비해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단 일탈남용 심사만 한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사법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일도양단적으로 너는 기속, 너는 재량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현대가 행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원칙은 기소로 가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재량으로도 바뀝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바뀌는 재량이 뭔데요? 이런 거 있어요. 형질 변경이, 인목벌체, 그다음에 산림훼손, 농지 전용, 중대한 환경상 피해.
환경상 이런 거 나오면요, 이럴 때는 재량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건축허가 기속이거든요. 근데 인목벌채, 산림훼손, 농지 전형이 따르는, 그러면 재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대한 환경상 피해 또는 천연자원 이런 문제 나오면 재량, 특허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기소가 재량은 요 정도 한번 보고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노선버스. 자, 이거는 특허적인 문제니까 재량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두 번째, 수도권 대기 환경 떴잖아요. 중대한 환경상 피해, 천연자원 이런 말 나오면 재량으로 가요. 정한 대기오염 총량 관리 사업장의 설치 허가는 말이 허가라도 기속이라도 이런 말이 붙거나 성질병, 산림훼손, 인목벌채, 그러면 그걸 자 단순 허가로 보지 말고 기소로 보지 말고 재량으로 가야죠. 재량으로. 이걸 우리는 기속재량 또는 재량이라고 봅니다. 기속재량 중 재량이라고 봅니다. 자, 3번, 2번이 틀렸네요. 3번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 요건, 그거는 기속이에요. 행정적인 재량이 없어요. 이건 기속. 많이 나왔어요. 이건 이 지문은. 4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발행위 허가 일종의 특허, 재량. 그래서 행정적인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는, 어찌 보면 행정계획이잖아요. 계획재량.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이 2번이긴 해도 기본적인 기속과 재량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기속으로 가다가 형질변경, 산림훼손, 인목벌채, 농지전형, 중대한 환경상 피해 우려 이런 말 나오면 재량으로 바뀐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기속은 사법심사 방법이 이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법원이 독자적 심사를 하는 반면, 재량은 원래 사법심사 안 하다가 현대와서는 재량도 일탈남용이라는 제한적이나마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으니까 쭉 저랑 같이 가는 거죠. 내일도 뵙겠습니다.